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엄마예요. 남편과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일하는 동안에는 제 여동생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여동생은 유교과를 나왔는데 제가 연년생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타이밍에 동생이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퇴사를 해서 제가 용돈 개념으로 남편과 합의하에 월 100 전후의 금액을 주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보통은 월에 130 정도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동생이 시험을 준비하면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라 본인 공부도 하고 아이들 놀아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봐준다곤 하지만 아무래도 전공자고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다 보니 일지도 깔끔하게 써주고 놀아주는 것도 그냥 단순히 동생이 아이 봐준다기보다 시터를 고용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해주고 있어요. 남편은 저와 완전히 반반 육아, 반반 집안일을 하고 있어 제 동생이 아이를 돌봐주는 부분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본인도 아니까요. 매일 우리 처제 월급 올려줘야지 하며 용돈도 턱턱 주곤 합니다. 어린이집 하원부터 저녁 챙겨주고 저희 부부 야근 있을 때는 늦게까지 아이 돌봐주고 저는 동생에게 마냥 미안한데 동생은 고용해줘서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었죠. 아이들도 이제 저보다 제 동생을 더 좋아할 지경이에요. 하루에 엄마 아빠 말하는 것보다 이모를 더 많이 말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평화롭게 하루하루가 지나다 동생이 시험에 합격하고 다른 계열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간 고생했다며 함께 저녁도 먹고 퇴직금 개념이라며 100만 원도 몰래 가방에 넣어두고 좋게 끝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종일반에 보내려니 아이들 힘들 거고 둘 중 하나가 퇴사하려니 금전적인 부담이 크고 저희 부부는 제가 월 400 정도, 남편이 300 정도를 가져와서 한 명이 퇴사를 하기가 매우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차라리 홈 CCTV를 설치하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자는 의견으로 합의가 되는 중에 뜬금없이 남편의 동생, 도련님이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아기를 돌봐주겠다고 제 여동생 돈 주던 거 자기 달라는 거예요. 이 도련님으로 말하자면 제가 학벌에 딱히 차별은 없지만 고등학교 중퇴 후에 제대로 된 일자리 한번 가지지 못하고 배달일 전전하다. 그마저도 귀찮다고 부모님 집에서 눌러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시부모님은 엄청 교양 있으시고 조심스러운 분이고 남편도 서울에 꽤 높은 대학교 나와 공무원 일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중견 대기업 다니는 중이고요. 그런데 오게티처럼 저 도련님이라는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같은 부모님 밑에서 저런 애가 태어났는지 했는데 남편 말로 도련님은 어릴 때 입양으로 데리고 온 아이였대요. 입양하라 차별 전혀 없었고 오히려 도련님 위주로 더 잘해주고 그랬다네요. 차별은 되려 친자식인 남편이 받았어요. 매일 양보해라 나눠줘라 이야기 들으면서요. 아무튼 그런 인간이라 전 정말 죽기보다 싫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돈도 본인이 그냥 줄 테니 딱 한 달만 써달라고. 어차피 한 달이면 이놈도 귀찮아서 안 할 테니까 본인 봐서 한 번만 부탁한다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줬습니다. 노랗게 물들인 머리에 온 팔과 다리에 문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이 될 리가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한 달이니까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베이비시터 구하면 되지 하고 남편과 서로 참자고 다짐했어요. 그래도 본인 조카인데 잘 봐주길 바라지도 않으니 보통 정도는 해주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은 조용했죠. 애들 간식, 밥통도 제대로 비워져 있었고 장난감도 대충 청소해주고 가기 전 저한테 애기들 너무 이쁘다고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 죽겠다고 웃으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그렇게 나쁜 이는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편견이 심했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딱 일주일이었어요. 2주째부터 바로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담배는 저보다 남편이 더 예민해 도련님에게 따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본인은 아니라고 끝까지 억울하다 이야기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봐온 모습이 있으니 영 믿음직하지가 않다고 홈 CCTV 그냥 설치하자고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봐온 모습이 계속 엉망이었는데 겨우 일주일 잘했다고 쌓아온 선입견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겨우 도련님이 아이를 본 지 2주 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되는 일을 겨우 반 지났다고 의심을 받아 이 지경까지 만든 도련님도 우습고 못 믿는 우리 부부도 웃기다고 허탈하게 한숨을 지었죠. 그리고 월요일 저희는 퇴근 후 바로 CCTV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우연인지 불행인지 함께 야근을 하게 되었고 확인은 하루 미뤄졌어요. 그 미뤄진 야근을 지금은 정말 후회 중이에요. 아무리 회사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이들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화요일 저녁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CCTV 메모리를 노트북으로 옮겨 월요일 영상을 우선 재생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사실 담배를 피우는 정도를 예상하긴 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느 정도 방치할 것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변명하더라도 제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저와 남편이니 일정 부분은 묻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아이들이 놀아달라며 다가가면 뒤로 크게 나뒹굴만큼 세게 밀치고 심지어 담배를 핀 손으로 제 딸아이의 몸을 만지며 더럽게 웃는 모습까지. 거기에 오늘은 제 아들에게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물리며 사진까지 찍으며 낄낄거리더군요. 그 이후에도 수차례 제 딸아이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겨 사진을 찍고 성기 부위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모습이 영상 속에 무수히 찍혔습니다. 남편은 영상을 끝까지 보기도 전에 동생과 시부모님께 전화를 해 집으로 불렀어요. 먼저 들어온 도련님, 아니 그 미친놈은 무슨 일이냐며 늦은 밤에 귀찮은 듯 집으로 들어오자 남편은 냅다 그놈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제가 말릴 새도 없었고 말릴 마음도 없었습니다. 딸아이 몸을 만지고 아들에게 담배를 물리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되려 제가 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눈물이 차 눈앞이 흐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면 말도 안 나온다더니 딱 그 꼴이었어요. 남편은 본인 동생 얼굴을 피떡이 되도록 제대로 말도 못할 때까지 팼어요. 중간중간 저도 흐느끼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그 어린애 몸을 만지고 담배 물릴 생각을 하냐고. 내 자식이 너처럼 쓰레기 인생 밟길 바라냐고. 더러운 놈아 하고 욕하면 머리채를 쥐어뜯다 또 흐느끼길 반복했죠. 제 딸이 아들이 죄 처먹지도 못한 놈에게 만져지고 희롱당하고 괴롭힘 당한 꼴을 모르는 척한 것 같다는 죄악감에 견딜 수가 없었네요. 뒤늦게 들어오신 시부모님 남편을 말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남편을 책망하시는 듯한 시부모님 말씀에 저는 눈물을 눌러 참고 CCTV 녹화 동영상을 틀어 보여드렸어요. 두 분도 점점 더 심해지는 도련님의 횡포에 경악하시더니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곤 아버님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 와중에도 그 정신 나간 도련님이란 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씨발씨발 거리더군요. 저희 남편, 저와 만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담배는 입에도 안 문 사람인데 그놈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찾은 뒤 한 번 물어 빨고는 이마에 담배방울 놓고 그 새끼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 앞에서도 미안하다고 본인들이 잘못이라고 책임지고 파양을 선언했네요. 파양이 안 된다면 영원히 연을 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후 집에서 나가셨죠. 저와 남편은 그대로 경찰서로 가 CCTV를 근거로 아동 성추행과 괴롭힘, 희롱 등으로 신고를 했고 변호사를 껴 민사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 저 모두 장기 병가 휴가를 냈고 변호사 사무소, 아동상담센터, 가족상담센터 등을 전전하며 혹시 박혀있을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영상 증거와 심리상담 치료에서 아이의 진술이 너무 일정하니 그 새끼가 죗값을 치르는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아이들도 빠르게 대처를 해 큰 트라우마 혹은 스트레스로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그런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그 죄책감은 남편과 저 두 사람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 아이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며 갚아 나갈 거예요. 다시 복직 후에는 남편이 퇴근 시간을 조금 조정하기로 했고 정말 고맙게도 제 동생이 퇴근 후 함께 아이들을 케어해 주기로 했어요. 정말 절망적이고 세상이 무너지는 날들을 살았지만 하나하나 복구되고 해결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저희 가족, 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